잠깐 이거 진짜 말이 됩니까? 렌지 3분짜리 냉동볶음밥이 중국집 불맛을 이겼다. 일본 집집마다 냉동고를 열면 무조건 들어있는 이 녀석. 문제는요. 얘가 그냥 많이 팔린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판매량 1위로 기네스북에 박혀버렸습니다. 도대체 냉동식품 주제에 무슨 사기를 친 걸까요? 오늘 봉지 뜯는 순간 인생관 바뀝니다. 2020년 어느 날 영국 기네스북 본부에 한 통의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신청 내용은 이랬죠. 저희 회사 냉동볶음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해요. 냉동볶음밥이요? 그게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가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출된 자료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일본 니치레이라는 회사의 본가 쿠이타 메차안이라는 제품. 연간 판매량 1억 5천만 봉지. 매출 150억엔. 하나로 약 1350억 원입니다. 그것도 단일 제품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볶음밥이 2001년 출시 이후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23년 연속 일본 냉동볶음밥 시장 1위. 경쟁 제품이 수십 개인데도요. 그래서 기네스북은 2020년, 2023년 두 차례나 이 제품을 세계 기록으로 인증했습니다. 냉동볶음밥은 그냥 밥에 양념 섞어서 얼린 거 아닌가요? 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봉지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23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중국집 불맛을 이긴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주부들 사이에선 굳이 중국집 갈 필요 없다는 말까지 나오죠. 냉동식품이 외식을 이겼다고요? 이 한 봉지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일본 가정집 냉동실을 열어보면 놀랄 겁니다. 진짜로 꽉 차 있거든요. 볶음밥, 만두, 우동, 튀김, 심지어 파스타까지. 냉동식품이 냉동실 80%를 차지하죠. 한국 가정이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랑 만두 몇 개 정도 넣어두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냉동식품을 쌓아두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지진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때 일본 정부가 깨달았죠. 재난이 터지면 마트도 편의점도 순식간에 텅 빈다는 걸요. 그래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각 가정은 최소 3일치 비상식량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이게 바로 롤링스탁 문화입니다. 먹고 채우고 또 먹고 또 채우는 순환 시스템이죠. 유통기한 걱정 없이 몇 달씩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 1인 가구와 고령화입니다. 일본은 1인 가구 비율이 38%를 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매번 요리하기엔 재료도 남고 귀찮죠. 그리고 고령자들은 아예 불 쓰는 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끝나는 냉동식품이 필수템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의외로 여름에 더 잘 팔립니다. 일본 여름은 습하고 더워요. 주방에서 불 켜고 요리하는 건 지옥이죠. 그래서 8월 초 중순 볶음밥 판매량이 정점을 찍습니다. 더울수록 냉동식품 의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일본 냉동식품 시장은 한국의 10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연간 약 70조 원대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절대 왕자가 있습니다. 바로 냉동볶음밥이에요.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가장 자주 사는 냉동식품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냉동볶음밥 시장을 23년간 지배한 제품이 하나 있죠. 니치레이 본가 쿠이타 메차안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니치레이 개발팀은 한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중국집 수준의 볶음밥을 냉동식품으로 만들자. 그런데 첫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충격을 받았죠.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맛이 아예 없었어요. 볶음밥에서 불맛이 빠지면 뭐가 남나요? 그냥 따뜻한 밥에 간장 섞은 거죠. 누가 돈 내고 사 먹겠습니까?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 화력으로는 절대 불맛을 낼 수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집 주방장들이 쓰는 웍의 온도는 약 250도입니다. 거기다 손목 스냅으로 밥알을 공중에 휙휙 튕겨 올리면서 볶죠. 이 과정에서 밥 표면이 순간적으로 탄화되면서 불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불맛의 정체예요. 그런데 냉동볶음밥은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큰 솥에서 저으면서 볶아요. 온도도 낮고 손목 스냅도 없고 밥알이 공중에 뜰 일도 없죠. 그러니까 불맛이 날 리가 없습니다. 니치레이 연구진은 4년간 수백 번의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밥은 불었고 계란은 질척했고 불맛은커녕 냉동식품 특유의 비린내만 났죠.
팀원 절반이 이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라며 포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팀장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화력이 약하면 그냥 중국집 수준으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은 쉽죠. 하지만 공장 라인 전체를 250도 이상으로 올리고 밥알을 공중에서 튕기면서 볶는 기계라니요? 그런 기계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치레이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자. 이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니치레이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중국집 주방을 공장 라인으로 옮긴다. 먼저 중식 셰프를 섭외했어요. 유명 중국집 주방장을 모셔다가 한 달 동안 볶음밥만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작을 센서로 스캔했죠. 손목이 웍을 잡는 각도, 밥알이 튀어오르는 높이, 옷 속에서 밥알이 머무는 시간까지 전부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셰프의 손목 스냅 속도까지 측정했어요. 0.3초. 밥알이 공중에 떠 있는 황금 타이밍이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니치레이는 세계 최초로 3단 볶음 머신을 개발합니다. 1단계 밥과 계란을 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계란을 밥알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코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밥알끼리 안 붙어요. 2단계 250도 초고온 열풍을 쏩니다. 이게 프로셰프의 웍 온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온도예요. 이 순간 밥 표면에 수분이 폭발하듯 증발하면서 밥알이 독립됩니다. 물기가 싹 사라지는 거죠. 3단계 공중으로 밥알을 튕겨 올립니다. 진짜로 기계가 웍질을 흉내내요. 밥알이 공중에서 팡팡 튀면서 고르게 익죠. 이 과정에서 표면이 살짝 탄화되면서 불향이 생깁니다. 이 기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정확한 금액은 공개 안 됐지만 업계에선 수백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니치레이는 향을 위해 태운 파기름이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파, 생강, 마늘을 라드와 식물성 기름에 넣고 오랜 시간 향을 추출한 거예요. 여기에 차슈 육수까지 비밀 재료로 넣었죠. 중국집 주방장도 몰랐던 조합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볶음밥. 드디어 2001년 시장에 첫 선을 보입니다. 기존 냉동 볶음밥의 최대 문제는 뭘까요? 식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알이 질척거려요. 서로 뭉쳐서 떡이 되죠. 기름이 한쪽에만 몰려있고 씹으면 물컹거립니다. 이게 냉동식품의 한계였어요. 니치레이는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핵심은 계란 코팅입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100% 계란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밥알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노란 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게 계란이에요. 이 코팅 덕분에 밥알 속 전분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습니다. 전분이 안 새면 밥알끼리 안 붙어요. 그러니까 떡지지 않죠. 각각의 밥알이 완전히 독립된 겁니다. 여기에 250도 열풍으로 순간 건조시키면 밥 표면이 바삭해집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게 바로 겉바속촉이에요. 냉동식품에서 이런 식감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봉지를 뜯어서 그릇에 부으면 신기한 소리가 납니다. 샤르르르 조약돌이 흐르는 것 같은 소리예요. 밥알이 서로 안 붙어서 미끄러지듯 쏟아지거든요. 일본 리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밥알이 춤춘다. 실제로 뚜껑 열면 수증기와 함께 밥알이 팡팡 튀어오른다고 해요. 이게 진짜 불맛의 증거죠. 심지어 냉동 상태에서 봉지를 흔들어도 밥알이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얼어 있는데도 뭉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냉동볶음밥계에서 반칙 수준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일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중식당 셰프들이 착각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 가게 거 아니에요? 실제 중국집 볶음밥인 줄 알았다는 거죠. 2001년 출시 당시 일본 소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냉동식품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시 첫 해부터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그 1위 자리를 23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니치레이 본각 쿠이타 메차는 출시 첫 해부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23년간 단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일본 냉동식품 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전무합니다. 경쟁 제품이 수십 개인데도 말이죠. 얼마나 잘 팔리냐고요? 연간 판매량 1억 5천만 봉지.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니까 일본인 한 명당 연간 한 개 이상 사 먹는 셈입니다. 매출은 150억엔 우리 돈 1350억 원이에요. 그것도 단일 제품으로요.
일본 가정 냉동실을 열어보면 10중 8구 이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로손도 해밀리마트도 모두 자체 브랜드 냉동볶음밥을 만들었지만요. 니치레이 방식을 따라했죠. 하지만 23년째 1위는 안 바뀝니다. 격차가 너무 커요. 심지어 니치레이는 2015년 8월 8일을 볶음밥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일본어로 파라파라 고슬고슬와 숫자 8의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요. 일본식 말장난이지만 브랜딩 천재죠. 재밌는 건 가격입니다. 450지 한 봉지에 약 500엔. 우리 돈 4,500원이에요. 편의점 도시락보다 싸고 중국집 볶음밥보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맛은 중국집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겼습니다. 일본 주부들이 요리를 안 하게 됐다는 비판이에요. 실제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굳이 집에서 볶음밥 만들 이유가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니치레이 측 답변이 걸작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파는 겁니다. 요리 실력이 아니라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 2023년 4월 니치레이는 후쿠오카에 신규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존 지바현 후나바시 공장만으론 감당이 안 됐거든요. 일본 전역이 이 볶음밥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2020년, 2023년 두 차례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냉동볶음밥 부문이에요. 이제 니치레이 본가 쿠이타메차는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일본 냉동식품 시장의 표준이 됐어요. 다른 회사가 신제품 만들 때 반드시 이 제품을 옆에 놓고 비교하죠. 한 제품이 산업 전체를 재정의해버린 겁니다. 니치레이가 23년간 1위를 지킨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불가능하던 불맛을 기술로 뚫었습니다. 냉동식품 업계 전체가 포기했던 문제였어요. 250도 초고온 열풍 3단 볶음 공정 밥알을 공중에서 튕기는 기계까지. 중국집 주방을 공장 라인으로 옮겨버린 거죠. 이 기술력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잡지 못합니다. 둘째, 밥알 독립이라는 식감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계란 코팅으로 밥알 하나하나를 감싸고 순간 건조로 겉바속촉을 완성했어요. 냉동볶음밥이 질척거리고 떡진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깼죠. 조약돌처럼 흐르는 밥알, 이건 물리적 한계를 돌파한 겁니다. 셋째, 일본의 비상식량 문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롤링스탁을 권장했죠. 각 가정이 냉동실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가장 먼저 선택받은 게 니치레이 볶음밥입니다. 맛도 좋고 오래 보관되고 비상시에도 든든하니까요. 맛기술, 문화, 구조.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볶음밥이 아닙니다. 냉동식품의 아이폰이에요. 한번 써보면 다른 건 못 먹게 되는 그런 제품이죠. 실제로 일본에선 니치레이 볶음밥은 냉동볶음밥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밴드는 데일밴드, 포스트잇은 3M 포스트잇처럼요. 브랜드가 제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들은 이제 니치레이를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2위를 목표로 삼죠. 1위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한국 냉동식품 시장은 왜 이런 제품이 안 나올까요? 사실 기술 차이보다는 시장 규모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냉동식품 시장이 한국의 10배예요. 니치레이처럼 수백억 원을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술이 한국에 들어온다면요? 니치레이 본가 쿠이타메차는 냉동식품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과거엔 냉동식품이 싸구려 대충 때우는 음식이라는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이 볶음밥은 달랐죠. 중국집보다 맛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일본 주부들은 외식 대신 냉동볶음밥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식품이 외식을 이긴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성공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바뀐 겁니다. 일본에선 이제 집밥 vs 외식이 아니라 외식 vs 냉동식품이라는 새로운 대결 구도가 생겼어요. 실제로 일본 중소형 중식당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4,500원짜리 냉동볶음밥이 12,000원짜리 식당 볶음밥과 맛이 비슷하다면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냉동식품을 선택하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에도 냉동볶음밥은 많습니다. 비비고 천일식품, 풀무원 다양하죠. 하지만 니치레이 수준은 아직 없어요. 불맛도 부족하고 밥알도 질척거리고 식감도 아쉽습니다. 만약 니치레이 기술이 한국에 들어온다면요? 또는 한국 기업이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비슷한 제품을 만든다면요? 한국 중식당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배달시켜 먹던 짜장면, 짬뽕, 볶음밥이 전부 냉동식품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굳이 중국집 갈 필요 없다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아니면 반대로 한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배달을 선택할까요? 냉동식품보다는 그래도 간 만든 게 낫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라면 니치레이급 냉동볶음밥이 나온다면 중국집 대신 냉동식품을 사 먹을 건가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니치레이 본가 쿠이타메차는 23년간 증명했어요. 기술만 제대로 만들면 냉동식품도 외식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궁금한 아카이브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